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폐가 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 그룹의 친구들이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면서 겪은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에 대해 길고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 모두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드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의기투합했다. 폐가 체험 어때? 친구 중 한 명인 민호가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도 우리를 여러 기묘한 모험으로 이끈 주동자였다. 다른 친구들도 그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나 또한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들과 함께라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몇 가지 후보지를 선정한 끝에 우리 동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폐가로 정했다. 그곳은 20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폐허가 된 저택으로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고 했다. 그곳에 대한 소문은 무수히 많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손전등과 약간의 간식을 챙겨 차를 타고 그 폐가로 향했다. 저녁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이 깔리면서 길은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졌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우리는 큰 철문이 녹슨 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달빛 아래서 그 저택은 마치 오래된 영화에 나오는 유령의 집처럼 보였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거대한 정원이었다. 지금은 잡초로 가득 찬 그곳은 한때 잘 가꾸어진 화단이었을 것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문짝이 왼쪽으로 삐걱이며 떠는 현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먼지가 여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 경고하는 것 같았다. 거실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니 벽난로 위에 놓인 낡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한 사진은 눈에 띄게 명확했다. 옛날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4인 가족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뒤에 서 있는 저택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우리는 촛불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문이 쾅 닫히며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복도 끝에 있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바람 때문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한심시켜 보았지만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저 안쪽 방도 한번 보자. 지희가 제안하며 손전등으로 앞을 비쳤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바닥에는 물기가 축축했다. 이상하게도 방 한가운데에는 낯선 모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 문양은 기괴하고 못 본 듯한 형태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갑자기 민호가 뭐에 끌린 듯 그 문양에 가까이 다가갔고 우리도 그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양에 손을 대자마자 방 안이 엄청나게 차가워졌다. 우리 모두 등골이 오싹해지며 뒤로 물러섰다. 여기 느낌이 안 좋아. 나가자. 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나가길 원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있던 창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거센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다. 우리는 놀라움에 빠져 얼어붙었고 그 창문을 통해 무언가가 우리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속히 집 밖으로 달려나오면서 우린 신기루 같은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다시는 폐가 체험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글로 남기곤 했는데 놀랍게도 그 옛 저택은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다고 한다. 지금도 그곳을 지나칠 때면 우리는 그 무시무시했던 밤을 떠올리며 조용히 지나치곤 한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리워질 때도 가끔씩 있다. 강렬한 공포와 모험이 주었던 아드레날린이 가끔 그리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있었다. 그곳은 내가 어린 시절 매여름 방학마다 방문했던 곳으로 나에게는 많은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이번 방문은 할머니의 90번째 생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우리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 듣고 무서워했던
지역의 전설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다. 할머니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우물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슬퍼하던 여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비관한 나머지 우물에 몸을 던졌고 그 이후로 해마다 같은 날이면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였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할머니 생신과 같은 날이었다. 가족들끼리 늦은 밤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피곤해 지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깊은 잠에 빠졌을 즈음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짓눌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처럼 숨이 가쁘고 땀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바람에 실려 오는 음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살금살금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나는 열려있던 뒷문을 발견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다. 우물이 있는 방향에서 낮은 소리로 느끼는 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무언가에 이끌려 나는 우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두운 밤 달빛이 희미하게 우물을 비추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물 위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실루엣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상하게도 뇌리 어딘가에서는 그 여인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묘하게 교차하면서 나는 무언가에 강하게 이끌려 다시 우물로 다가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하니?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다. 나는 어리둥절한 마음에 방금 본 것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소문만이 아니야. 그녀는 나의 친구였단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옛 친구와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다. 이루지 못한 사랑과 운명의 장난이 엮인 슬픈 이야기였다.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그녀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음을 지으며 이제는 그 아이도 마음의 안식을 찾았겠지 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그 울음소리를 다시 듣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가족들은 하나둘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우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우물가에는 어젯밤 보지 못했던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두고 간 것일까? 그 이후로도 그 마을에서는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리곤 했지만 나는 이따금 할머니를 찾아가 전혀 두려움 없이 그곳을 둘러보곤 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무서운 전설 대신 이제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오면 나는 조용히 그녀를 위해 기도를 올리곤 한다. 그녀가 평화로운 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중 하나의 이야기로 지하실의 낯선 자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입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기 중반 즈음에 위치 좋은 저렴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꽤 저렴한 전셋집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도 학교와 가까웠고 가격도 너무 좋아서 솔깃한 마음에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은 꽤 크고 방도 2개나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엔 딱 알맞았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민수는 곧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수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구조는 약간 특이했는데 큰 복도를 지나 작은 문 하나가 있었고 그 문을 열면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주인이 그곳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가 보다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는 지하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고 마치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좀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리의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여전히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설마 하는 마음에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어떤 낮은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그 날밤을 간신히 보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라며 자물쇠는 절대 열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 대답은 민수의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호기심만 더욱 키웠습니다. 며칠 후 또 다시 지하실에서 소음이 들려왔고 민수는 이번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하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결국 간단한 도구로 자물쇠를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낡은 나무의 쾌쾌한 향이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불빛에 비친 지하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묵은 상자들이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수의 손전등이 이상한 낌새를 잡았습니다. 방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군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매우 수척해 보였고 말할 수 없이 깊은 눈으로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나렸지만 남자는 조용히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내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계단을 뛰어올라 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민수는 아무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낡은 집에서 종종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떠났고 그 집의 이야기를 학교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집에 얽힌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민수는 그 일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민수는 다시는 저렴한 집에 홀려 무턱대고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의 경험담으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더 깊은 신비와 맞닥뜨리기 전에 빠져나왔음을 감사했습니다.